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되고 싶은 지혜의 노트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꼭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곁에 두고 읽는 니체. 사이토 다카시 지음. 1. 미래를 향해 날아가는 한 발의 화살. 누구나 자기 미래의 꿈에 계속 또 다른 꿈을 더해나가는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현재의 작은 성취에 만족하거나 소소한 난관에 봉착할 때마다 다음에 이어질지 모를 장벽을 걱정하며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멈어서는 안 된다. 니체가 말하는 초이는 현재의 자신을 뛰어넘겠다는 결의로 미래를 향해 계속 뛰어르려는 사람을 말한다. 미래로 향하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다 보니 어느 순간 가속도가 붙어 쑥쑥 상승해 나가는 사람. 그가 바로 니체가 말한 초인이다. 2. 자화자찬의 힘. 자기 자신을 하찮은 사람으로 깎아내리지 마라. 그런 태도는 자신의 행동과 사고를 꼼꼼 올가매게 한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라. 지금까지 살면서 아직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을지라도 자신을 항상 존귀한 인간으로 대하라. 이 사람을 보라. 먼저 대담하게 자신을 믿는 것이 좋다. 그대들 자신과 마음을 믿는 것이 좋다. 자신을 믿지 않는 자의 말은 언제나 거짓이 된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3. 분노의 불꽃으로부터 도망쳐라. 나를 풍요롭게 해줄 대상을 찾지 말고 나 스스로가 풍요로운 사람이 되려고 항상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자기의 능력을 높이는 최선의 방법이자 풍요로운 인생을 만드는 지름길이다. 즐거운 학문.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그건 우리 자신 안에 잠들어 있는 것들을 미워하는 것이다. 우리 자신 속에 없는 것들은 우리를 흥분시키지 않는다. 자신의 노력 부족을 타인이나 세상에 책임 전가하고 그로써 끝을 낸다면 정말 큰 문제다. 다른 존재를 부정하는 힘이 나로 하여금 미래로 달려나가게 하는 활력이 아니라 변명으로만 작용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삶을 지탱하는 에너지는 자기 자신 안에서 찾아야 한다. 그렇기에 니체는 지금의 자기가 싫기 때문에 전혀 다른 인간이 되고 싶다면서 현재의 자신을 경멸하거나 스스로에게 반발하는 태도를 가장 경계했다. 똑같은 것을 대해도 어떤 사람은 거기서 많은 것을 깨닫고 얻어내지만 어떤 사람은 한두 가지밖에 얻지 못한다. 사람들은 이를 능력 차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우리는 어떤 대상으로부터 무엇을 얻어내는 게 아니라 그것에 의해 촉발된 자기 안에 무엇인가를 뽑아내는 것이. 그러니 나를 풍요롭게 해줄 대상을 찾지 말고 나 스스로가 풍요로운 사람이 되려고 항상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자기의 능력을 높이는 최선의 방법이자 풍요로운 인생을 만드는 지름길이다. 즐거운 학문. 4. 자기 삶에 박수를 쳐라. 부정적인 감정들이 나 자신을 피곤하게 만들고 지나친 경우 대형 사고까지 치게 만든다는 사실이다. 나는 그런 감정에서 벗어나는 기술로 박수가 최고라고 생각한다. 박수의 3가지 효용. 첫째, 분위기를 띄운다. 둘째, 박수를 치면 분노나 질투의 진흙탕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칭찬을 받은 사람은 자신감을 갖게 되고 칭찬해주는 사람에게 자연스레 호감을 느끼게 된다. 의식적으로라도 박수치는 습관을 들이면 아주 간단히 부정적인 생각의 늪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뿐 아니라 분위기도 활기차게 할 수 있다.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면 자기 자신까지 기쁨이 넘친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양손에 그리고 가슴에 기쁨이 가득할 것이다. 아침놀. 스스로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라.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라.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고 항상 성실해야 한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습성을 갖고 있으며 어떤 반응을 보이는 사람인지 제대로 알아야 한다.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사랑을 사랑으로 느낄 수 없다. 사랑하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스스로를 정확히 아는 것부터 시작하라. 자신조차 모르면서 상대를 알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아침놀. 스스로를 아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 자기 자신에게 박수를 보낼 줄 안다. 힘들고 외로울수록 자기 자신과 하이파이브를 하며 뜨겁게 응원하고 격려한다. 그런 사람은 잠시나마 곤란이나 역경과 마주쳐 힘들 때를 보낼 수는 있어도 멀리 본다면 인생이라는 시합에서 누구보다 많은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우 들판의 무소처럼 혼자 살아라. 니체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더 높은 곳으로 향하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만이 진정한 친구가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만큼 인간관계의 까다로운 기준을 갖고 있다. 친구란 서로 믿는 두 사람이 초인을 목표로 하는 한 발의 화살이 되었을 때 비로소 성립하는 관계라는 게 니체의 생각이었다. 함께 침묵하는 것은 멋진 일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멋진 일은 함께 웃는 것이다.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똑같은 일을 경험하고 감동하며 울고 웃으면서 같은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너무도 멋진 일이다. 6. 더 크게 기뻐하라. 오늘을 더 즐겁게 살아가라. 우리가 지금보다 더 즐겁게 살아갈 방법을 알게 된다면 타인에게 고통을 주면서 기뻐하는 기분 따위는 자기 자신 안에서 깔끔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타인에게 고통이 되는 것을 생각해내는 일도 아예 사라질 것이다. 작은 일에도 최대한 기뻐하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덩달아 기뻐할 정도로 즐겁게 살아라. 기뻐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몸의 면역력도 강화된다. 마음을 어지럽히는 잡념을 잊을 수 있고 타인에 대한 혐오감이나 증오심도 옅어진다. 부끄러워하거나 참지 말고 마음이 이끄는 대로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싱글벙글 웃어라. 7. 향상심이 없으면 죽은 인간이다. 나는 그대가 희망과 사랑을 결코 버리지 않는 사람이기를, 그대의 영혼 속에 깃들어 있는 영웅을 절대 버리지 않기를, 그대가 희망하는 삶의 최고봉을 계속 성스러운 곳으로 여기며 똑바로 응시하기를 바란다. 8. 그대의 고독 속으로 도피하라.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인가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 자신의 다리로 높은 곳을 향해 걸으면 고통이 따르지만 그것은 마음의 근육을 튼튼하게 만드는 고통이다. 지금이야말로 분발할 때다. 모든 일의 시작은 위험한 법이지만 무슨 일을 막론하고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다.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일에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다. 그대는 그 꿈을 책임질 수 없을 만큼 허약한가? 용기가 부족한가? 그대의 꿈 이상으로 그대 자신인 것도 없다. 그 꿈을 실현하는 일이야말로 그대가 온 힘을 다해 이뤄내야 할 평생의 숙제다. 자기 자신을 깨뜨려라. 뱀이 허물을 벗지 못하면 끝내 죽고 말듯이 인간도 낡은 사고의 허물에 갇히면 성장은커녕 안으로부터 썩기 시작해서 마침내 죽고 만다. 따라서 인간은 항상 새롭게 살아가기 위해 사고의 신진대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인생의 목적은 끊임없는 전진이다. 용기는 죽음을 죽인다. 그때 용기는 이렇게 말한다. 이것이 삶이던가?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인생의 목적은 끊임없는 전진이다. 먼 곳으로 향해야 하는 배가 풍파 없이 조용히 갈 수만은 없다. 풍파는 늘 전진하는 사람의 벗이다. 나의 시대는 아직 오지 않았다. 나 자신에게 던지는 왜? 라는 물음에 분명하게 답을 내놓을 수 있다면 그 다음은 아주 간단해진다. 어떻게 해야 할지 금세 알 수 있기 때문에 타인을 흉내내면서 세월을 보내지 않아도 된다. 이미 나의 길이 명료하게 보이기에 이제 남은 일은 그 길을 걸어가는 것뿐이다. 우상의 황혼. 몇 번이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용기가 필요하다. 아이처럼 춤을 추어라. 한 번도 춤추지 않았던 날은 잃어버린 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하나의 큰 웃음도 불러오지 못하는 진리는 모두 가짜라고 불러도 좋다. 건강한 몸의 소리를 들어라. 몸은 인간 그 자체다. 세상을 큰 강처럼 품어라. 그대는 원기둥의 모습이 되려고 노력해야 한다. 원기둥은 높으면 높을수록 가늘어지고 아름다워지지만 그 내부는 더욱 굳세어져서 무엇이라도 짊어질 수 있게 된다. 곱고 단단한 원기둥처럼 살아라. 행동하는 자만이 배울 수 있다. 사람은 항상 껍질을 벗고 새로워져야 하고
항상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그렇게 한층 새로운 자기를 만들기 위한 탈바꿈을 평생 동안 멈추지 마라. 즐거운 학문, 배움이라는 축제를 즐겨라. 배우고 지식을 쌓고 그것을 교양이나 지혜로 확장해 나가는 사람은 삶이 지겨울 틈이 없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전보다 한층 흥미로워지기 때문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보고 들어도 사소한 데서 교훈을 찾아내고 사고의 빈자리를 채울 정보를 얻어낸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의 삶은 더 많은 지식과 의미 있는 충만함으로 가득해진다. 공부할 수 있는 삶은 감사한 일이다. 산다는 것은 그 자체로 축제다. 밝고 가벼운 기분으로 살아라. 창조적인 일을 하든 평범한 일을 하든 항상 밝고 가벼운 기분으로 임해야 순조롭게 잘 풀린다. 그래야 사소한 제한 따위에 연연하지 않는 자유로움이 생기기 때문이다. 평생 이런 마음을 지켜나가면 그것만으로도 많은 일을 이루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인간적인 너무도 인간적인 매일매일의 삶이 곧 그대의 역사다. 우리의 역사를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나 도서관에 낡은 서가에 꽂혀있는 오래된 책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우리들의 매일의 삶 자체가 곧 역사다.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것이 바로 매일의 역사를 만든다. 두려워하거나 허둥대지 않고 오늘 하루를 마쳤는가. 게으르게 보냈는가. 용감하게 도전했는가. 어떤 일을 어제보다 더 나은 방법으로 행했는가. 이 같은 태도들이 하나하나 쌓여 매일의 역사를 만드는 것이다. 아침놀, 독서하는 게으름뱅이, 외우는 것이 진짜 독서다. 굳이 암송할 때까지 읽고 또 읽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책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차이가 있지 않나요? 진정한 가르침은 자신의 내면에 깊이 확실하게 넣어두는 보물과 같은 것으로 생각할 때 더 빛난다. 진정한 보물은 자유자재로 꺼내 쓸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반복해서 외우고 또 외워서 확실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 정도가 아니라면 정말로 알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소리내어 읽고 기억하는 과정을 거칠 때 비로소 칼끝처럼 날카로워진 지식이 나의 재산으로 축적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은 단지 언젠가 한번 읽은 것일 뿐 영원히 나의 피와 살이 되지 않는다. 진짜 교양은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가에 달려있지 않다. 책의 내용을 생활 속에서 얼마나 적용할 수 있는가. 책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얼마나 많이 그리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가이다. 머리에만 담지 말고 몸의 일부가 되게 하라. 다방면에서의 다양한 체험이 사람을 한층 현명하게 만든다. 따라서 살면서 체험하는 모든 일들이 유익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더라도 무엇인가 체험하고 있을 때는 완전히 몰두해야 한다. 중도에 체험하는 일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태도는 옳지 않다. 그러면 전체를 마음껏 차분하게 집중할 수 없다. 반성이나 관찰은 그 뒤에 오는 거로 이때 비로소 새로운 지혜가 생산되는 것이다. 외우는 것이 진짜 독서다. 나는 단지 피를 쏟아서 쓴 것만 사랑한다. 내 삶에 던지는 의문부호.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의 방법론을 담은 책은 많지만 내게 맞는 것을 찾기는 어렵다. 타인의 방식이 내게 맞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 전혀 이상할 게 없다. 문제는 내가 던지는 왜? 라는 물음의 내용을 나 스스로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데 있다. 왜? 라는 의문부호에 스스로 답을 제시할 수 있어야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게 됨으로써 이제 그 길을 가는 일만 남게 되는 것이다. 천부적인 능력이 없다고 비관하지 마라. 재능이 없다면 그것을 습득하면 된다.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라. 그대가 서 있는 곳을 깊이 파고들어라. 샘은 바로 거기에 있다. 자기에게 딱 맞는 무엇이 이곳이 아닌 아주 먼 곳에 가령 아직 가보지 못한 타국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결코 그렇지 않다. 지금까지 한 번도 시선을 두지 않았던 발 아래에 그대가 추구하는 것, 그대에게 주어진 많은 보물들이 잠들어 있다.